그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제 토박입니다. 저 등동면 유지말 출생이고요. 1978년도에 태어나서 올해 49이고 내년에 곧 50이 됩니다. 2007년도부터 거제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2022년 11월에 의원 면직을 하고 시행착오 과정을 겪으면서 있다가 작년 4월 20일부터 거제도 춤추는 그 녀석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우리 거제도에 일어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국 여행도 다니면서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직사무소는 안 하고 싶죠? 네, 특별히 갈 일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거제시청 도로가 있을 때 법무사는 좀 소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 업무를 했을 때 법무사 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직은 거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공직은 아주 특별한 거라고 봐야 되죠. 아, 공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아야 되고 변호사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사람을 그건 거제에서 유일하신 변호사님이네요. 통영고를 나오시고 네네. 그때는 주로 그러면 거제에서는 통영고등학교 많이 갔습니까? 저희 둔덕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 생활권입니다. 왜냐하면 거제대교가 놓이기 전부터 다 배를 타고 하면 통영 아직 고용 장스포 쪽으로 못 오다 그래서 저희 둔덕은 통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둔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제하고 통영하고는 옛날에는 통영이 좀 약간 중심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맞습니다. 옛날부터 통영이 좀 더 컸어. 옛날에도 한때 일제시대였나 그 전부터 거제가 통영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 선생님도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아마 그걸로 되어 있고. 통영 사람들은 통영이라 안 하고 토영이라 그러잖아요. 토영이라 하기도 하고 솔직히 뭐 충무도 말 쓰기도 한데 뭐 충무도 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됐지만 통영도 뭐 동대영하고 관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제가 약간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그렇겠죠. 예전에 이제 자기들이 조심이니까 그리고 통영군 소속에 아마 거제가 있어 놓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서로 별개라습니다. 그런데 뭐 완전 별개는 아니고 이제 서로 이웃한 도시니까 서로 통영 거제만 따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좋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제 저도 한 16년 됐는데 살아보니까 통영에 별 특별히 관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얽히 있다는 이런 게 별로 없고 근데 한 번씩 그냥 가는 거지. 네네. 필요하면은. 거가대교 노이전 다 통영을 통해서 갔으니까 통영이 그 관목이었죠. 타 지역 가기 위해서는. 그 통영고를 졸업하고 지금 네. 보니까 상명대학입니까? 아, 예, 저 상명대학교라고. 동교는 그 서울에 있고요. 저희는 천안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예체능학원 많았고요. 저는 가는 데는 환경공학원. 환경공학. 예. 그러다가 2007년부터 공무원을 하시다는데 뭐 7급 공무원 했습니까? 아니, 구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방직으로 구급해서 들어왔고 2007년 8월 20일에 들어와서 사등 연삼수를 시작해서 1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는 직급이 뭐로 퇴직했어요? 7급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의원 면직이라고 그냥 내 스스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16년 근무를 하시고 그만두시는데 네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 스스로 공직에 적응을 못한 거죠. 업무도 좀 약간 안 맞아서 이 길이 아니다 싶었고요. 사무실 출근할 때 좀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갖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어찌됐든 살아있으면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딪혀 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 뭐 공무원 같은 게 좀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 좋지 그냥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좀 그런 거하고 다릅니까? 뭐 아니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그만두신 분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도 뭐 처음에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이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면 좀 민원이 어느 부서 가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업무도 주로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힙니까?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민원이 서로 상반된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은 해달라, 어떤 분은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중재하는 입장에서 공을 중재해야 되는데 뭐 어느 한쪽을 들면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힘든 것들은 뭐냐면 또 어떤 분들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윗선을 타고 본다해라 자기는 또 약간 그 지역에 위에서 막 누구 유명한 사무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분을 통해서 해달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탁이죠. 청탁 불법 청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앞으로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돼서 안 된다고 알겠지만은 그참 거제 같은 약간 시골 같은 도시는 도시지만 시골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뭐 일이 있으면 누구 내 아는 사람부터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이라 해야 되죠. 그걸 하면 또 사람이 부담스럽죠. 제 윗선 팀장이라든지 과장님께서 국장
실장께서 그걸 좀 다 끊어주시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그분들은 잘 못 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역 유지 분들이라 하면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 보여요. 결국은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인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압력도 양쪽에서 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해주지 마라, 이쪽에서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그걸 왜 공무원 끼고 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네. 공무원을 그만두셨는데 네. 그 본인이 좀 특별해서 그만뒀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됐다. 제 생각은 저는 평범하다 보면 평범합니다. 얘는 집 자식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남편 아빠였는데 그 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누가 막는다 하면 그걸 자면서도 막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격상이 네, 어떤 걸 해야 된다 하면 진짜 남들이 봤을 땐 약간 도라이지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저는 이제 실천을 옮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부터 그 공무원 할 때부터 그제도 춤추는 공무원 도라이 해갖고 활동을 해왔거든요. 공무원 그만뒀으니까 공무원 빼고 그제도 춤추는 그 녀석으로 해서 작년 4월 20일부터 해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뭐 춤추는 그 녀석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제 관광지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2012년인가부터 그때 원래 춤을 좋아하지만 여기 거제도에 필링 댄스 아카데미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4개월 정도 춤을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거제도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그 관광지에서 춤을 춰서 매년 아이돌 또 특히 처음 배울 때부터 여성 아이돌 그 춤을 배웠기 때문에 보통 한 80% 이상은 다 여성 아이돌 그룹 춤을 췄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처럼 막 그냥 블랙핑크도 뭐 수도 있지만 저 특히 옛날에 좋아했던 저 여자친구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 이런 그런 사람들 춤추는 식으로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제 관광 혼자 추는 게 아니고 여러 명 추야 되지. 제 혼자 할 수 있는 파트를 해갖고 췄죠. 그 지금 몇 년도 퇴직했어요? 2022년 11월에 그 4년 정도 됐는데 퇴직하고 나서 지금 뭐 후회를 한다든지 뭐 아니,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원래 희망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가 그걸 뭐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공무원 된 거 제일 잘 된 거지만 그리고 공무원 그만둔 것도 제 인생에서 제일 잘 된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그만둔 거는 잘 하시는데 네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삶이 네. 자기한테 만족스러워야 돼. 네, 일단 처음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 제가 한 1, 2년을 조금 대인기 피증 가서 거의 사람을 거의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어쨌든 저한테 삶에 도움이 되었던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20일부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제기하기 위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뭐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700명 향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700명. 예, 일단 뭐 지금 수익이 안 나오시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셔서 제가 1000명을 넘겨야 일단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무조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특별히 네. 좋은 뭐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저는 뭐 아이디어는 많습니다만 뭐 이렇게 뭐 알려줘서 뭐 알릴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어떤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상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이제 메모지랑 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핸드폰으로 적으면 갑자기 핸드폰 꺼낸다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종이에 적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유튜브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함에 보니까 기업 및 가게 홍보 네. 영상 제작 그럼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가게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했고요. 저 앞에 거제대학교 홍보 영상도 제가 2편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비용도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일반 가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0만 원 이상 그건 서로 협의해서 예. 최소한 20만 예, 협의해서 예,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 SNS 많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쪽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제작을 네. 해주시고 그 올리는 것도 좀 해줍니까? 예, 스타트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 및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행사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 등덕면면의 행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등덕면에 한 바퀴 행사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 하청면에 했던 명정주 대나무 축제도 제가 이틀 동안 사회를 봤습니다. 뭐 물론 그거 다 이제 그 보수를 받고 하는 예, 맞습니다. 예. 개인 취미 및 여행 영상 업로드다.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거제시라든지 행사에 있으면 다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 내용들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취미라는 것은 어떤 제가 그냥 항상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도 제가 좀 하거든요. 축구라든지 야구도 뭐 배팅하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 개인 취미로 올리는 하는 걸 찍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 거제를 떠나 있은 거는 아마 통영은 뭐 거제나 마찬가지니까. 통영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네. 군대는 강원도에 있어요. 군대는 강원도 양구에서 예, 구들돌 포병대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네. 천안에 예, 맞습니다. 뭐 한 4년 예, 다니고 예. 그럼 한 6, 7년은 외지에 있은 셈이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위에 다시 이제 공무원돼서 네. 거제에 돌아와서 쭉 살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제 거의 뭐 떠난 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저 통영에서 거기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거제가 네. 특별히 지금 뭐 서울이나 다른 데 살 수도 있는데 네. 거제에 지금 선택을 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별히 좋은 점이라든지 네.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일단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가격이 나여져 있어갖고 사통 발달돼서 중국각지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외국에서 볼 법한 자연 경관을 우리 거제에 많거든요. 뭐 신선대다든지 그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죠. 거제 해경강 그 우제공 전망에서 보면 예쁘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 또 인공적인 것도 예쁘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든 저 매미성이라든지 그냥 공고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개인이 그 만든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도 보타니아도 두 부부가 해서 만드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아름답게 지금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이 정도의 맑은 공기와 탁 트인 바다 사면이 바다였으니까 우리 거제 11대 명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에 올라가서 딱 봤을 때 거제도는 다도이다 보니까 많은 선들이 한눈에 보이고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 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외국으로 뭐 나가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도 오시면 마음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일상생활 복귀했을 때 또 다른 활력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제가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네네. 그다음에 또 도시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지금 부산이나 네. 창원이나 뭐 지금 예전에 부산 같은 경우는 저 진동 돌아가면 한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지금 그 가대로 그걸로 가면 1시간 만에 바로 부산 어디든 뭐 많이 걸리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남해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해군요? 남해군도 되고 거기도 섬 자체는 비슷한 섬인데 네. 근데 남해도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소멸하는 지역이 많고 남해 이곳 소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내 생각에는 네. 거제도는 마산, 창원이나 부산하고 예. 쉽게 갈 수 있는 데 비해서 남해는 사실 진주밖에 없잖아요. 진주는 뭐 우리 큰 도시라고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뭐 부산까지 올라가면 한참 걸리고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접근성이 좀 네, 맞습니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 타고 오면은 오른쪽 꺾으면 통영이고 왼쪽 꺾으면 바로 우리 거제로 오다 보니까 이게 그림 편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동부 쪽에서도 거가대교만거든요. 바로 우리 매미선부터 해서 막 자연경관 우리 거제 관광지가 바로 펼쳐지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 매력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이제 거제 계속 살 예정이고 그죠? 어디 다 네, 저는 계속 살 겁니다. 그럼 상당히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즘 일상이라 그럴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주로 어떤 식으로 루틴을 저는 일단 낮에는 촬영을 주로 하고 밤에 편집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경운기 소리에 새벽에 잠을 많이 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새벽형 인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작업하고 새벽에 잠도 많이 안 자는 스타일 한 4-5시간 정도밖에 안 자니까. 그 외에는 이제 일어나서 촬영도 하고 운동도 가끔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녁에 이제 편집하는 그걸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편집 기술은 상당히 많이 늘었겠네요. 네, 제가 그때 2014년부터 시작할 때 이제 지금 프로그램 말고 옛날에 베가스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하면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긴 해왔고 작년 이제 4월 20일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편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예전에 해왔던 어느 정도 기본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바꿔도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인데 내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뭐 가르쳐서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빠르게 적응하시는 건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계속 해봐야 나도 일단 가장 기본 자르기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그 하다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을 올린다든지 또는 뭐 글자를 갖다 뭐 올린다든지 약간 기교가 필요한 건 내가 할 줄 모르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뭐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처음 무에서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살 때도 뭐 경험이 중요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게 무조건 그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자기가 하다가 요게 필요하다 싶을 때 그걸 좀 가르쳐주면 참 좋겠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끝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지마을은 지금 살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 유지마을이 예전에는 이제 보면 어떻게 오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제 그 산망산 11대 명산 중에 산망산 자락에 있고 저희 유지에서 저희가 고현이라든지 거제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면은 이제 옥산대로 바로 넘어가면 바로 연양제는 바로 넘어가면 바로 성내 통하거든요. 성내에서 바로 사정으로 넘어가는 네네. 그 진짜 꼬불꼬불한데 네, 꼬불하지만 저한테는 익숙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현 같은 경우도 뭐 한 15분이면 바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오지였습니다. 예전에 막 우리 그 종점 옥동 밑에 바로 유지마을.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오지였지만
있지만 지금은 공기가 좋다 보니까 거제에 있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덤덕에 많이 살러 오십니다. 그 하동 이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옛날에는 진짜 약간 좀 촌놈 소리 들었겠는데. 네, 맞습니다. 촌놈 맞죠? 아시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거제에서도 땅값이 싸기로 아마 제가 둔덕 쪽이 아무래도 좀 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그 마을에는 지금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빈집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지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어울려갖고 저희 마을 해관에 가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하고 기존부터 제가 봐왔던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대강 한 몇 가구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 마을이 저 밑에 함정마을부터 해갖고 그다음 우리 본마을 그다음에 위에 마을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 그래도 한 60, 70가구는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빈집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빈집은 한 10가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곳만 해도. 근데 저도 시골에 있어 보니까 결국 그 할머니 혼자 살다가 보통 80 넘어서 뭐 영감이든 일찍 가시지 않습니까? 할머니 혼자 살다가 돌아가실 분이면 그냥 빈집이 예, 돼버려요. 맞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 마찬가지지만 모시고 살지 않는 이상 그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제 자주 가야 되는데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니니까 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모시고 가면 이제 그 집이 이제 빈집으로 되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렇지. 요양병원으로 가시면은 예, 맞아요. 이제 빈집이 되고 네. 가시다가 다시 오는 걸 굉장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웬만한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돌아가시면 그 빈집으로 이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도 지금 작은 마을들은 앞으로 소멸될 위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유지마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제는 다른 시골보다는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네, 뭐 특별히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그 경남에도 뭐 합천이라든지 뭐 밀양이라든지 네네. 이런 데보다는 그제가 그래도 사람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마을 해관을 가보면 다 잘 어울려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뭐 소멸적 뭐 위험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남에서는 그래도 예, 맞습니다. 괜찮은 편이지. 네. 근데 요즘 그제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 나가면 진짜 상가 임대라든지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상인분들의 한숨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진짜 돈이 안 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안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 시민,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전에 말했던 3D, 3D 업종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사업주 분께서 이제 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들 보내줬습니까? 그 외국인들 오면 자기들 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뭐 아시아마트라든지 거기만 갔다가 나머지 돈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상인분들은 그렇다고 뭐 임대료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에서 안 내리고 수입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임대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인분들의 한숨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사실 그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에 양대 조선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수익이 나면 일하신 근로자분한테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지역 경제에 돈이 돌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사실 상가에 와서 뭘 산다든지 뭐 밥이나 뭐 술을 마시는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외국인들은 많아요. 근데 막 거의 편의점 앞에 많이 그러고 자기들 지역 사람들이 만드는 가게 있잖아요. 베트남 음식 파는 가게라든지 막 인도네시아 할랄 음식 파는 데 그런 쪽에는 많이 있겠지만 이 우리 전통 음식을 판다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그분들이 뭐 신기해서인가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지만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돈이 안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해가 가는 게 자기 본국의 그 물가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10배 이상 안 되겠습니까? 이죠? 맞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먹던 걸 여기서 10,000원 주고 먹으라 하면은 그거 사실 쓰기 힘들죠. 우리도 사실 그랬거든요. 우리 내 어릴 때만 해도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 많이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독일 광부들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이 예전에 우리 그렇게 했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때 한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버는 돈을 거의 다 우리 고국으로 보내서 그 외화를 획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릴 때 한 70년대 이럴 때 많이 갔거든요. 독일이나 인데 파독 간호사라 그랬거든.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이렇게 있죠. 간호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좋은 나라에 가니까 우리는 엄청 성공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들어보니까 엄청 그 힘들게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치면 지금 현재 우리 3D 업종에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막 진짜 더러웠나? 그 독일 요양 같은데 뭐 똥오줌 받아내는 그게 독일에 있는 간호사들은 못하니까 우리 한국 간호사분들이 가서 그렇게 우리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 똑똑한 네, 뭐, 사람들이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이제 수재 인부들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이게 좀 거리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맞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에서도 뭐, 다문화 그 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이래서는 그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이제 화합할 수 있는 마당을,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지금 어찌됐든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맞아요.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계속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 쉬는데 집에 좀 쉬어야지. 그걸 또 불러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기도 사실 그 힘든 일이고. 저번에 앞에 여기 거제시 체육관에서도 작년에 했던 행사 중에 그 다문화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양대 조선소에 말해갖고 협력사든지 같이 해갖고 그날 하루만큼은 이렇게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거제시청 아마 그 조선체육관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주면 우리 다문화 그분들 혐오할 게 아니고 적대시 할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이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애도 낳지 않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죠. 우리가 지금 발달했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파도 간호사로 있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배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그 외에 또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봐주시는 분이 많이 없으면 제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거제시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웬만한 행사는 제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거사모를 통해서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싹 다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가지 못한 그런 행사들 제가 많이 올릴 테니까요. 이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공정도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정은 일단 네.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오기는 하는데 네. 사실 유언 공정 같은 걸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을 해둬야 자녀들이 안 싸운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이제 변호사님 자리 앉으셔서 이제 유언 공정이라든지 다른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좀 영상 제작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제도 주변은 개냈습니다, 여러분.